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은 이 자화간합, 자가간합, 명암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사주의 용어를 보면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 헷갈리는 게 또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 말도 여러 가지죠. 밥이라는 개념, 어른들한테 뭐 진지라고 하기도 하고, 밥, 뭐 식사, 뭐 끼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주에서 용어가 어떤 하나를 두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제 이렇게 불리는 게 많은데, 이제 그걸 제가 조금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공부를 조금 어느 분야에서 오래 하다 보면요, 그 용어를 좀 이렇게 좀 바꾸고 싶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건방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주에서 보면요,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구태여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계속 쓰면 되는데 그걸 왜 또 다른 명칭을 붙여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냐 이거죠. 근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바꾸는 사람은 또 이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또 그렇게 비난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이렇게 책을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누구든지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이 확 와닿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거 너무나 단편적으로 명칭을 붙인 거, 이름을 붙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뭐라고 이렇게 단정지로 지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늘의 기운이 밝은 명자잖아. 지상 안에 숨어 있는 게 어두우니까 암자고. 그럼 명암합하면 될 텐데, 자화간합, 자가간합, 이런 말을 왜 붙였냐 이거죠. 그거 너무 생소하잖아. 그렇지만, 그것도 조금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조금 책을 오래 보시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주가, 우리가 보통 이제 명암합이라고 그래요. 일지가 천간의 기운과 지장간의 기운이 이렇게 합이 되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합이 있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남자 사주에서 암합에 이제 재가 걸려 있으면은 지장간이나 천간에 재가 떠 있지 않고 오직 지장간에만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훔쳐놓은 혹은 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숨겨놓은 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재가. 또 한편으로는 내 배우자인데 드러나 있지 않는 배우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어떤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는요, 숨겨놓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남들한테 노출이 안 되니까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다. 뭐 돈으로 보나, 혹은 뭐 이렇게 특히 여자를 보나.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자인 경우는 잘못하면은 숨겨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바람필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해석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6세 뭐 한참 중년 때니까 좋을 때죠. 그런데 이 사주 구성에서 보면은 1차적으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제 갑오가 이렇게 갑오 일주인데, 여기에 보면 병, 기, 정 이렇게 지장간이 이렇게 세 개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요 갑하고 여기에 있는 기토하고 이렇게 갑기 이렇게 합이 된다는 거, 이렇게 갑기 합. 요런 경우를 자화 간합 혹은 자가 집가자 간합 또는
하늘에 천간에 있는 밝을 명자에다가 지지에 어두울 암자. 그래서 이게 암합이라고 돼. 명암합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갑오. 그러니까 일주가 이제 갑오인 경우, 그 다음에 무자, 그 다음에 신사, 임오, 그 다음에 계사, 기해, 갑오, 기해, 정해. 이렇게 된 경우가 이렇게 자가 암합, 자가 간합, 그 다음 명암합 이렇게 된 경우인데, 일주가 갑오일 때 요건 써놨죠. 그 다음 무자 같은 경우는 임계가 되겠죠. 임계, 지장간에 있는 기운이. 그러면 여기 계하고 무토가 이렇게 암합을 한다는 거예요. 요 신사는 무, 경, 병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병화하고 신금하고 이렇게 암합이다. 합이다. 간합이라고 하죠. 임호 같은 경우는 병기청. 그러면 임하고 정화하고 이렇게. 계사 같은 경우는 무경병 이렇게 된 경우죠. 계수하고 여기 무토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죠. 여기 지장간은 여기. 그러니까 기해 같은 경우는 무, 갑, 임. 여기 갑목하고 기토 이렇게 합을 하고, 해 같은 경우는 무, 갑, 임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정화하고 임수하고 이렇게 합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요 기토였으니까 이 갑목 입장에서 이거 정제죠. 정제. 그러니까 여기 합이 되는 게 정제나 정관하고 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무토하고 계수니까 이것도 정제. 그 다음에 신금, 이게 병화니까 병화가 화니까 요 입장에서 관이죠. 이거 정관하고 합. 정관합. 이런 경우도 정제죠. 수국화니까 요건 정제. 그 다음에 계수하고 무토 요건 반대죠. 관하고 합이니까 정관. 정관, 정제하고 이제 합이래. 요런 경우는 정관이나 정제하고 합을 한다. 요런 경우는 이것도 정관이죠. 이렇게. 그래서 정제나 정관이 합을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합의되어 있을 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지지의 조후가 잘 맞아 있거나, 조후가요. 이렇게 잘 맞았을 때는 배우자 복이 있고, 예, 또 배우자 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후가 잘 맞아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속궁합도 좋고, 또 착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좀 이런 경우는 이제 조후를 보면은, 이게 한난 조습에서 한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난이 좀 맞아. 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월지를 포함해서 다섯 개가 난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대운에서 보면 한이 두 개가 오죠. 이런 경우는 딱 지금 잘 맞아 있죠. 그래도 이게 조금 약간은 이제 균형은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만, 그래도 5대 3 정도는 약간은 치우쳐 있지만 어느 정도 그거는 편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한하고 난하고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조하고 습을 볼까요? 조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난조가 약간 강한 경우죠. 그 다음에 습을 보면 하나, 둘, 세 개인데 월지를 포함해서 있으니까 이것도 그래도 약간. 그래서 이 전체는 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니까 이 남자의 특성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든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일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화기 때문에 상당히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것. 어떤 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고 뚜렷한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조금 우리가 좀 까칠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이 사주의 어떤 캐릭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운에서 보면 이렇게 또 바뀐다는 거예요. 운에서. 한하고 습한 기운이 또 달았죠. 이렇게 특히 축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신금이 습한 기운인데, 화기운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화기운을 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습이. 자,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어떤 경우이냐면은, 이렇게 화가 많은데도 화의 기운을 습한 기운이 그걸 빨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인목이 있을 때요. 인목이 있을 때는 물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인목이 이 물을 충분히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정에서 어떤 강의할 때 선생님 모시니까 한강물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야. 인수 하나만 있어도.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과장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기억이 오래 남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은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금이 있으면 여기 이제 습이니까 신금이 있으면 화가 아무리 많아도 화기를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화가 많아서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신금이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조우가 제대로 맞았다고 봤을 때 배우자 덕도 있고, 또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내조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궁합도 좋고. 자, 이제 궁합은 이제 하나 가지고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난 조습이 잘 맞아 있으면 상대편이 어떠한 경우가 좀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야.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지지가 이 자리가 이제 배우자 자리인데 이 자리에 희신이나 이제 우리가 보통 용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용신은 이제 화기운이 강하니까 수가 용신인데 이 자리에 희신이나 용신이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편제가 되겠죠. 들어오면은 이 자리가 그랬을 경우요 배우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혹은 배우자복이 있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맞아 있죠. 조우가 맞아 있으니까 배우자복은 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운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신금하고 축토가 왔을 때 지금 이 간목 입장에서 이게 지금 정관이죠. 정관. 요거는 정제잖아요. 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축토와 습한 이 축토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보통 현금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주에 진토하고 축토가 왔을 땐 현금을 많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이 은행에 어느 정도 현금이 예금고가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체가 습하다는 거는 생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 자, 농경사에서는 생산성이 있어야지 뭔가를 농산물을 키워서 그거를 내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생산성. 습하면. 그러니까 습하면 우리가 잘 섞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격도 완만하고, 성격이 완만하니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남한테 홍보도 잘 할 수 있고, 또 잘 어울리다 보니까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그러니까 까칠한 사람들, 조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게 잘 안 돼. 그 조한 사람이 영업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습한 사람이 쉽게 처음 만나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금방 이렇게 친밀도가 있고 또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대편한테 기분 좋게 이렇게 모든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습한 사람들이. 근데 장단점은 있죠. 이렇게 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책이 금방 이렇게 해결책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야. 습하다는 건 참 엉켜있기 때문에, 섞여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확실하죠. 맺고 끊는 게 확실한 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그 사주마다 우리가 이제 쓰기 나름인데, 자, 이 사주에서 지금 이 세운에서 보면 또 이 자체가 조하고 한하죠. 한조가 되죠. 이렇게 되면 난한 기운을 제대로 중화시킬 수 있는 세운에서 지금 그렇게 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가 잘 맞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조한 기운하고 습한 기운과 한하고 난한 기운이 조화를 맞았을 때 생산성이라든가 부부 사이가 좋고, 자, 이 모든 게 잘 좋아질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이제 생길 수가 있냐면, 올해가 지금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 자, 이민년인데 무, 병, 갑 이렇게 되잖아요. 지장간이. 그럼 여기 있는 이 갑하고 여기 있는 갑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요 갑하고 갑이 오면은 요 지장간에 여기 보면 갑을 요 지장간에 이게 여자잖아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게 돼요. 정관. 요 입장에서 정관이잖아. 그러니까 운에서 오는 남자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 흔들린다는 거야. 지금 여기 아내가. 근데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돼 있죠. 여기 있는 남자가 또 여기 있죠. 여기 토가 겹쳐 있으니까 병화가. 그러니까 기토가 두 개 있는 거 똑같죠? 이런 경우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병호에서 여기에 보면 병, 기, 여기에도 정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운에서 오는 이 남자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정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병호에 있는 이 정제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주인공의 배우자잖아.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흔들린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이 남자가 전화 와가지고 사주를 좀 이렇게, 제가 이걸 계속해서 무료 사주 이름풀이 이렇게 신청하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와이프가 그동안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상하게 올해 들어오고 나서 좀 뭐가 그 남자지만 그래도 느낌이 오잖아. 그동안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좀 조금 서먹서먹한 것 같고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숨어 있는 요 와이프가, 자, 운에서 오는 새로운 정관하고 이렇게 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운을 알면 내가 어느 정도 내 정신력으로, 멘탈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게 맞을 걸 좀 적게, 좀 이렇게 타격이 심한 거를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안 맞을 수는 없죠. 운이 오는 거니까. 그 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 낮하고 밤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낮에 내가 좋은 세상에 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밤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오면은 그 에너지가 나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 내가 이 운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나한테 나쁜 작용을 한다면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그걸 좀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여기서 숨겨진 아내가 여기 갑오일주에서 이것이 아내인데, 숨겨진 아내가 이럴 수가라고 써놓은 이유는 운에서 이렇게 이민년, 올해 같은 이민년이 오니까 여기 있는 숨겨진 정관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남편하고. 또 운에서 오는 남자가 와서 이렇게 갑기합이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의 영향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암합에 대해서, 암합길이요. 요거만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강의를 좀 줄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명하고 암,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 천간으로 보시면 돼, 천간. 요거는 지장간. 근데 암합 있는 경우는, 자, 요런 경우는 암합이죠. 여기하고 지금 여기 있을 때, 이민년에서 무, 병, 갑이 왔을 때, 이것도 지장간에 있죠, 여기. 갑목하고 여기 지장간에 기토 이렇게 만난 게 우리가 암합이라고 그래요. 암합. 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자, 인하고 이 축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목이고, 이거는 토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국 토 이런 개념을 볼 수도 있죠. 이 톡에, 이 극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장간에 숨어 있는 균을 보면은요, 인 속에는 무, 병, 갑, 축 속에는 개, 신, 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땅 속에서 보면은 이 지장간에서는 완전한 합이 이루어진다요. 무게합, 병신합, 갑계합 이렇게 해서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이 속마면은 완전한 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물론 여기 인목 입장에서 이게 얼어있는 톡이기 때문에 나한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장간에 있는 속마음이라든가 속의 내용은 다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의 상관계가 완만한 관계, 사이가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암합이라는 거는, 자, 마음, 내가 속에 숨어 있는, 내가 잠재되어 있는 마음의 교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돈 같은 경우, 혹은 남녀 관계가 개입이 되면은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암암리에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이라든가,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암합이라는 거. 보통 암합은 우리가 뒤통수 친다고 그러죠. 이제 그게 암합에서 이루어졌을 때 남녀 관계가 그런 경우가 바로 겉에는 웃고 있는데 딱 돌아서면 땀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암합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자화간합은 하늘의 천간의 기운과 요 지장간에 있는 오에서 병기정에서 기하고 중간에 여기요. 요가 이렇게 합의된 경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서 지장간에 보면 이 여자가 많죠. 여기에서 무토가 또 있죠. 여기에 또 있죠. 요건 이제 편제야.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애인이 지장간에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언제 작동이 될지 몰라요. 언제 작동이 되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작동이 될 수 있겠죠. 자, 올해 이민년이니까 인이 인신충이 되면 어떻게 돼? 충이면 여기에 숨어 있는 기운이 이렇게 딱 들고 일어나오죠. 튀어나오죠. 여기 있는 무토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여자도 문제지만 남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요거 이제 이 계고라고 그러죠. 운에서 인이 와서 인신충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형이나 충이나 파나 해가 왔을 때 혹은 합이 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장간에 있는 기운이 튀어나오든지 다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 계고가 되는 경우죠. 그럼 여기 숨어있는 무토가 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금이니까 무, 임경이죠. 임수, 수는 이런 경우는 여기 입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금 없으니까 요 경금은 다시 태어나서 여기한테는 편관작용이 또 뜬다는 거야. 편관.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남녀 간의 문제니까. 근데 사람이 살면서 사주에도 마찬가지야. 사주에도 결국은 남녀 음양의 문제라고 다 일어나는 게. 여기서 지금 편제가 이번에 계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편제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야. 정제, 기토에서 봤던 정제의 느낌하고 무토에서 만나는 편제의 느낌은 다르다는 거야. 여기서 봤을 때. 편제는 어떤 느낌이에요? 여우 같은 거. 애교 잘 부리고. 정제는 곰처럼 어떻게 돼요? 착실하게, 우직하게, 성실하게, 마음 변치 않고 꾸준한 마음으로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정제고, 편제는 여우 같아요, 여우. 그러니까 우리가 편제를 보통 애인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렇게 그런 여건이 더 주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참 윤리적이라든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게, 남자 입장에서 아무리 예쁜 어떤 아내를 이렇게 아내하고 결혼을 했다 하시더라도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게 사람이 익숙해지면은 좀 무뎌진다는 거야. 그게 참 서로 힘든 건데, 특히 요즘에 그래서 남녀 사이에서 이성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보면은 노골적으로 작은 집이 하나 있는 그런 우리 아저씨들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산 너머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그 아저씨의 첩이 사는 집이고, 본가는 뭐 이쪽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용인을 한 거야, 본부인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잘못하면 조금 맞아 죽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바람 폈다 난리 나죠. 그런데 항상 그런 어떤 바람 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아무리 아내가 예뻐 보이고 미인이고 몸매가 좋다 하더라도 계속 보면은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뭐 예쁘고 그런 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새로움을 찾는 거예요, 새로움. 이게 뭐 정말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제가 욕도 먹을지 몰라도, 그 사람 기본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는 본능이기도 하고,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야. 어떤 모임에서 부부 동반해서 나갔을 때 서로 이렇게 친구지만 그쪽에 어떤 남자들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신선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를 우리 본 남편한테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우운에서 오는 어떤 에너지는 우리가 그거를 작용력이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내가 어느 정도 충격은 흡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서 이 남자가, 이 편제가 이렇게 개고돼서 무토가 뜨면은, 편제는 이게 애인처럼 어떻게 애교도 부리고 여우처럼 꼬리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있는 기토는 이게 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꼬리 치고 그러는 건 없어요. 곰처럼 이렇게, 곰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변치 않고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을 이렇게 우애해주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그 자체가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가. 편제가 또 어떻게 돼요? 여우처럼 이렇게 곰살맞게 부르니까 남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또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자 입장에서 아무리 이 간목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운에서 오는 또 남자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게 자화간합, 자가간합, 그 다음에 명암합에 대해서 특히 일천간에 있는 이 일간 주인공이 지장간에 있는 나의 짝꿍, 이것이 정제나 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한난조습이 잘 균형을 이뤘을 땐 모든 일이 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좋아진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 배우자를 얻는데, 이 배우자가 어떻게 돼요? 배우자 복도 있고 속궁합도 좋고 또 착한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 조우가 잘 맞아 있을 때. 또 배우자 궁인 일지에 여기에 용신이나 희신이 왔을 때, 이때는 똑똑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배우자 덕을 볼 수 있다.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